자, 이번에는 직수의 방법에서 응용된 수로라는 것은 머리 부분은 직수와 같지만 마무리 부분을 작게 하는 것입니다. 드리울 숫자 있을 노자로 해서 수로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부분을 가볍게 찍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수로 여기 배서 놓고 세우고 반대방에 탄력을 주면서 가볍게 눌러서 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작게 누른 상태에서 붓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을 수로라고 합니다. 수로. 자,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원하는 각으로 놓고 세우고 반대방에 탄력을 주면서 내리고, 이 상태에서 가볍게 붓을 걷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수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침 또는 하첨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래 방향으로 뾰족하게 세운다 해서 하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것. 이 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침의 방법이 제대로 됐을 때 직수나 수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붓끝이 중앙으로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요 현침의 방법에서 눈으로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자, 붓을 세우고 난 다음에 붓의 가는 방향 중앙으로 반대로 주면서 눌러야지 붓끝이 반대 방향으로 살짝 힘줬을 때 붓이 중앙으로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뾰족하게 하려고 붓대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뾰족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가는 방향으로 붓대가 약간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붓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 긋기 방법과 가로 긋기 방법에서 중간중간에 제가 힘을 주면서 붓을 획의 중앙으로 모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모으면서 조금씩 들어 나가면 붓이 중앙으로 모이기가 쉽습니다. 절을 한다고 하죠. 그 절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놓고 세우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누르고, 여기서 한 번에 안 모일 경우에 살짝씩 반대 방향으로 붓끝을 잡아주면서 모아나가면 됩니다. 이때 중앙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중앙으로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중앙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너무 짧지 않게 좀 길게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로 그리고 이렇게 놓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직수. 직수로 할 때 뾰족하지만 끝부분에도 붓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삐침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삐침은 현침을 비스하게 기울여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각도를 75도가 아니 한 90도로 하시고, 90도로 이렇게 놓고 붓을 축을 세워서 축과 허리를 일치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탄력을 주면서 갑니다. 끝까지 힘이 들어가게. 자, 이 부분에서 붓을 중앙으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 나올 경우에 붓끝이 자연스럽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근데 붓을 제대로 안 세우고 끌어당겼을 때 붓끝이 잘 안 모일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번 절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붓이 약간 처음에는 붓을 중앙으로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절을 해가지고 면을 바꿔 가는데, 되도록이면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나오기 위해서는 붓을 S자 모양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자꾸 숙달을 해서 이것이 이 삐침과 현침이 잘 될 경우에는 글씨를 거의 이 붓을 운용하는 방법의 반 이상은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중앙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삐침은 글씨에 들어가면은 붓이 약간 휘기도 하고 똑바로 내려가지고 굵기도 하는데, 어떤 건 또 밑부분이 굵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침 모양으로 뾰족하게 굽지 않고 한 45도 정도로 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긴 삐침이고, 즉 장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별, 짧은 삐침도 있습니다. 단별, 짧은 삐침 같은 경우에는 벼화자의 윗부분에 있는 것인데, 벼화자 이런 식으로 쓸 때 요 위쪽에 있는 것, 요런 모양입니다. 위쪽에 있는 모양인데, 요거는 지금 장별은 90도로 요리하고, 장별은 이 부분이 둔각으로 120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단별법은 조금 빠르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요 각을 지금 여기 이 각을 한 120도 정도, 120도 정도로 하시고, 이렇게 봐서 120도로 요래 놓고, 자, 붓끝 쪽으로 허리를 일치시키고, 그 다음 누르면서 그대로 당깁니다. 누름과 동시에 당겨야지 붓끝이 끝까지 힘이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붓을 세우고 너무 많이 푹 주저앉아 붓끝에 힘이 빠지면 안 된다고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붓에 힘을 준 상태에 그대로 당겨야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붓이 힘을 주고 난 다음에 푹 주저앉거나 안 그러면은 붓끝이 이래 먼저 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방법을 잘 하면은 팔로 쓰는지, 팔로 제대로 썼을 때 이 방법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들어가서 놓고, 작게 놓고. 처음에 놓을 때 너무 크게 놓으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작게 놔야지 붓끝에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놓고 난 다음에 붓끝에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놓고 붓끝에 힘을 주면서 이 상태에서 약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붓끝이 모이게. 글씨를 쓸 때 항상 붓대에서 붓끝 쪽으로 가는 그 수직의 힘이 항상 이 획에 작용할 때 강한 이 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붓은 똑바로 세우나 약간 기울이나 힘은 줄 수가 있습니다. 기울인 상태는 기울인 상태대로 수직으로 내리카니까 붓끝 쪽으로 붓대에서 붓끝 쪽으로 이래 가는 힘을 줄 수가 있고, 똑바로 세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붓대는 똑바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간 기울여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 근데 역으로 붓이 허리가 꺾였을 때는 그 힘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 힘이 단절되기 때문에, 꺾일 경우에는 단절되기 때문에 붓대는 항상 순필로, 되도록이면 순필로 쓰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